그 이재명 변호인 대해부 그 수준이나 비용 문제 이걸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이재명의 변호인은 아마 이제 투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가장 좀 나름대로 이제까지 변호하고 좀 이제 실력 있다는 분들은 전부 이제 공직선거법에 다 가 있죠.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김문기 씨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 백현동은 이제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 두 개가 이제 공직선거법을 재판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재명한테는 중요하죠. 빨리 놓으면 이게 100만 원만 넘어도 당이 434억을 토해내고 그다음에 배지가 또 당대표직이 다 날아나기 때문에 아마 공직선거법 재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김현장보다 비싸다는 LKB 거기 김종건 대표 변호사 김종건 이분하고 그다음에 그 판사 출신의 이성엽 이 두 명을요 공직선거법에 그 투입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새끼 변호사들 이래가지고 이제 공직선거법을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대장동 위례 FC 이 재판에게 몇 년 걸릴 겁니다. 여기는 이게 또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새로 고용해서 새로운 이제 그 변호사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변호사 숫자가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에서 황당한 변론이 금요일날 황당한 이제 변론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게 오히려 피곤한데 불리한 이런 이제 그 자살골 변론이 나왔습니다. 어떤 변론이냐? 바로 이제 그 백현동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4단계 백현동이 이제 이걸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측에서요 변호인이 뭐라고 주장했냐? 이제 이재명 측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백현동 4단계는 이게 허위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자기들도 이게 판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에 그 과장 그다음에 팀장 모든 공무원들이 나와서 국토부의 협박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 국토부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정언하니까 이재명이나 변호사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거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그 허위 사실이라는 걸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황당무계한 이제 그 논리를 들고 놓습니다. 뭐냐면 이제 국회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구조를 보면요. 국회에서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구조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정인의 보호라는 제목 하에 예를 들어 이제 국회에서 뭐 정언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게 불이익한 처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둔 이유는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정인을 보호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 경기도의 뭐 공무원 조명현 씨처럼 이런 이제 공무원이 국회에 와서 정언을 했다. 근데 공무원이 국회에 와서 이제 그 내부 비리나 정언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야, 왜 그 국회 가서 쓸데없는 말을 해? 따라서 이게 너 인사조치를 해가지고 어디 저 한직으로 가. 이런 게 불이익한 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그 법을 둔 겁니다. 우리 국회에서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구조 3항에 보면 국회에서 정언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재명 측의 그 변호인이 뭐라고 이제 변론을 하느냐. 판사인데 설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거짓말, 위정을 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으로는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은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처벌을 면책해주는 이런 조항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그 판례 중에 보면요. 우리 판례에 보면 국회에서 만약에 위정, 거짓말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때 우리 판례는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으로도 처벌하지만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한다. 이런 확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재명이가 경기도 국감에서 국회에서 위정했다. 이런 경우는 국회 위정법도 처벌하지만 얼마든지 공직선거법에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있다.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판례. 이런 판례도 무시하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변호를 이재명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재명한테는 자살골이냐? 이게 왜 자살골이냐? 지금 이재명 변호인의 주장은 이재명이가 위정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가 위정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으로는 처벌 못한다. 이 법밖에 안 되니까. 근데 국회 정언감정법은 아직 기소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인이 머리를 써가지고 국회 정언감정에 관한 법으로는 고발이 없어가지고 기소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어차피 처벌 안 될 거고, 따라서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처벌 못하면 무죄 아니냐, 이런 이제 꼼수를 지금 이게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결국 우리 판례 이해할 때 이재명이 이제 국회에서 허위 정언을 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도 되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검찰한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재명의 공소장을 보니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로만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국회에서 정언감정 관한 법률로는 기소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빠져 있어요. 빨리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해야 된다. 왜냐? 우리 국회 정언감정에 관한 법에 보면 국회에 고발이 없어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국회에 전속적 고발권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때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이재명을 위정으로 고소를 안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법에는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왜 이재명을 봐줍니까? 이재명 추가를 하나 더 기소를 해야 된다. 바로 국회에서 위정한 거, 이걸 추가 기소해야 됩니다. 이게 1년 이상 10년 이하 큰 죄입니다. 큰 죄.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정리해보면요, 정리해보면 이제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서 거짓말 2개만 기소한 거예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에 김문기 몰랐다. 그 다음에 국토부가 압박에 4단계 올렸다. 이렇게만 딱 기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즉 공직선거법으로만 기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처벌되지만, 그렇지만 백현동 부분은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이가 선서하고 국회 앞에서 위정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추가로 기소해야 된다. 국회 정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서 추가로 이재명에 대해서 국회 위정한 걸로 기소해라. 기소해라. 이걸 다시 검찰에 촉구하고요. 제가 조선일보나 그다음에 이 동아일보 법조팀장에도 다 알려줬어요. 왜 공소장에 그 국회 위정이 빠져있냐? 왜 공직선거법으로만 기소했느냐? 지금은 국회에서 고발 안 해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 이걸 알려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찰에서도 다시 이제 검토해가지고 추가로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을까. 결국요, 이재명의 변호인단이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죠. 오히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재명이가 위정했다, 허위사실했다, 이것만 오히려 판사한테 각인이 된 거죠. 왜? 자기들은 위정했다 하더라도 처벌 못한다, 이 주장하기 위해서 결국에 위정을 인정한 꼴이 됐기 때문에 그 점에서 자살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슈되니까 제가 이제 국회 정언감정에 관한 법으로 추가 기소를 해라. 아마 추가 기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범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결국 이재명 변호인이 잘못된 변호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이 발언이 허위라는 것만 더 언론이나 판사한테 각인이 되고 추가로 기소되는, 이게 바로 자살골이 아닌가. 이게 금요일에 있었던 이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동 위례 FC 이쪽에는 또 이제 변호사를 또 새로 많이 샀더라고요. 판사 출신들. 근데 문제는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났냐는 거죠.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재판이 이제 위정교사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주 3회 재판합니다. 근데 재판도 하면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재판합니다. 자, 변호사가 하루 종일 재판하면 다른 사건은 하나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인이
공직선거뿐만 정인이 50명인데 대장동 위례 FC는 정인이 수백 명이죠. 그렇다면 정인신문은 그 전날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재명 변호를 맡으면 다른 사건은 전혀 못한다. 그렇다면 변호사들에게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실제 LKB는 김현장보다 더 비싸다는 엄청난 게 변호사비고, 나머지 이제 그 이성엽 판사나 뭐 이런 데 변호사들도 제대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치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저는 검찰에 조사받을 때는 이재명이 가요. 박균택 이제 고검장을 선임했습니다. 고검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고검장 선임하려면 최하 억대가 됩니다. 억대가. 근데 박균택은 전라도 광주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천 주는 대가로 변호사비를 뭐 500에 저번처럼 1000에 해준다. 이거야말로 이게 공천 거래 장사다. 이게 바로 문재인가 한 짓 아닙니까? 문재인가 자기 서창호 생활비 주려고 이상직위를 중진공 이사장이나 공천을 줬잖아요. 결국 공천을 미끼로 변호사비를 거의 공짜로 변호사비를 받는다. 이거는 공천 장사하고 다를 게 전혀 없다. 그 점에서 저는 박균택 과연 이게 얼마를 받고 검찰에서부터 변호했는가, 이걸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 이분이 자기 말로 싸움딱이야. 법정에서 계속 판사하고 싸운 걸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며칠 전에 유동규 이제 교통사고 난 날, 그날 정진상이 재판이 그 위정교사 정진상 재판이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그 재판을 아마 이제 그 조상호 변호사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정진상 변호로 유동규 씨가 이제 정인 넣었죠. 그때 그 엄청나게 법원에서 싸움이 벌어지가, 그때 유동규하고 정진상 변호인 또 정진상하고 싸움부터가 재판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조상호 변호사가 변호했던 이런 게 사건입니다. 조상호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도 이게 먼 산 바로 휴정하면서 정말 황당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게 상황이에요. 따라서 저는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가? 계속 법정에서 판사 공격하고 정인 공격하고, 근데 조상호 변호사도 검청구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천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이렇게 변호사비를 아주 터무니없이 싸게 받았다. 이러면 이게 심각한 이것도 이게 뇌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신고한 재산을 보면 현금이 없어요. 아파트 외에 현금이 없습니다. 옛날에 장롱에서 놓았던 현금은 경선할 때 다 계좌여가지고 썼죠. 그 외에 신고한 현금이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이 10가지가 넘는 사건에 변호사가 주 3회 계속 하려면 이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이걸 저희는 끝까지 주시하면서 과연 얼마 받았는가? 이 부분도 철저하게 우리가 국세청에다 신고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 실제 우리 고 이병철 씨가 계속 이게 폭로하다가 정말 이게 불의의 뭐 의무사로 돌아가셨지만, 실제 그 쌍방울이 3억 현금에 20억 전환 사채, 이거는 팩트입니다. 좌파들이 계속 아직 KH가 배상윤이 세탁 한번 한 사람이 안 들어와서 20억 원에 수사 중이지만, 그 외 이재명을 변호했던 그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 그 사무실에 5명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4명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대납을 받은 거예요. 대납받은. 이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지금 상당히 그 저희가 이재명에 대해서 과연 이게 누가 어떤 사람들이 변호하고 있고, 과연 이게 각자의 변호사비는 얼마나 이게 신고가 돼 있으며, 실제 나머지 변호사비는 어디에서 노는가? 돈이 이게 아마 숨기는 저수지가 있는 모양인데 도저히 이재명의 재산 신고 내역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이런 비용이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요, 지금 이재명의 그 변호인단
수준이 상당히 낮은 거는 사실이다. 왜? 대납할 데가 없으니까 주로 정치인들 위주로 이제 그 선임하다 보니까 계속 이 판사하고 분탕질만 치고 그다음에 그 자책골 변호만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수준이야. 이거는 뭐 판사들도 사석에서 많은 이야기하니까 이 문제 하고요. 그래도 수준이야지만 변호인이 그래도 이게 많이 선임되어 있는데 그 변호사비는 과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 다음에 최근에 놓은 권순일, 지금 이제 김만배 기록 계속 나오죠. 그 변호사비 로비 의혹, 권순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일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